어서 오세요. 네. 지금 뭐 정부에서 바이백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좀 지수 낙폭이 줄어드는 건가요? 글쎄요. 뭐 정확히 어떤 요인 때문에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기가 네. 힘들 정도로 일단은 지수는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 딱 마감 앞두고 갑자기 막 상승 전환을 했잖아요. 오늘 시장도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렇습니까? 시장에서는 네. 그 단기적인 그런 변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또 앞서 채권 바이백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 급등을 막겠다라고 하는데 규모가 5조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4조 9천억입니다. 네. 네, 뭐 세 발에 피다. 그 정도고요. 또 하나 S&P에서 그 스탠다드 포어스에서 좀 전에 한 시간 전에 앞서 시장을 또 흔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영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인데 맞아요. 한국은 이상 없다. 이 얘기 나오니까 살짝 또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 2% 네, 어떤 회복이 못 들어가죠. 게다가 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하락의 주범은 외국인입니다. 뭐 계속 그러고 있지만 이제 또 반대매매 나올 때쯤 되다 보니까 아예 지수를 눌러버립니다. 선물로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냥 매수 주체 없는데 그냥 따라 내려가죠. 그러면 반대매매는 항상 저가에 하고 종가에 살짝 올려주는 정도. 이게 뭐 희망 고문 같네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후장에 시장이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럼 오늘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먼저 첫 번째,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또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사실 이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만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만전자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넣긴 했지만 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워낙 삼성전자가 이제 그 10,000원대에 대한 가격 의미 부여가 크다 보니 저희가 여기서 또 내려갈까? 그래서 사만전자까지도 우리가 그 리스크를 열어놔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두 분께 드려봤거든요. 한번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OX 나뉘어졌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매수 혹은 버텨야 된다. 약간 이런 의견이신가요? 한 2주 전인가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그때도 5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단기로는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업황 때문에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삼성전자 매매를 단기로 뭐 지금 샀다가 한 달 뒤에 파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다는 전제 아래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3년 이상 주가가 하락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음봉이 3년째 되기 시작하게 되면 턴합니다. 그게 보통 이제 사이클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2021년도 1월 달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9만 전자. 네, 그러면 9만 원대에서 딱 지금 거의 반토막 나게 생겼네요. 이런 상황 쪽에서 그 정도 조정받고 물론 그때가 적정한 가격이느냐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추가로 뭐 한 10% 더 하락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밀릴 때마다 조금씩 더 사서 흐름을 맞춰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기에는 주식 투자자가 아니시겠죠.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상황이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그래도 네. 어떤 업황이 턴할 때 그 초입 국면에 반전이 나온 것도 한번 노려보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길게 보고 대응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사용관 차장님은 X입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2주 전에도 X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매도하고 싶어 한다. 뭘 팔겠느냐. 항상 이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는 형태가 바뀌지 않았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중간에 520억 샀지만 바로 다음날 1,200억, 730억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지분을 더 줄이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일단은 지수가 말씀드렸던 120월선이 깨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업황도 안 좋은데 과연 버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월봉상으로 60월선 완전히 깨고 지수랑 똑같은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 4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일단 거기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미리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외국인 기관들이 먼저 돌아서는 거 보고 조금 비싸게 사도 괜찮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안전마진을 깔고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의 칼날을 지금 받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네. 지난번과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CIS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매각 본입찰 임박했습니다. 최근에 뭐 인수, 매각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CIS의 경우에는 이번 입찰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은요? 여기는 또 X로 일치가 됐습니다. CIS도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그렇죠? 내려왔죠. 네. 이 매각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CIS를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무엇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에 유망하다라는 부분들은 뭐 네.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시장과 연동하면서 박스권 형성이 됐었어요. 13,000원이 일봉상 하단, 굉장히 정확하게 지지를 몇 번씩 해주는 지점이었죠. 5번 정도를 올해 들어와서 지지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은 18,000원이었습니다. 딱 이 지점에 걸려 있는데 지금은 시장의 악화 더불어서 그 기대감마저도 무너뜨리고 13,000원이 하향 돌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외국인들 지분율이 많이 들어와 있느냐 그런 종목도 아니에요. 굉장히 조금의 지분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단은 모든 기술적인 지표들이 이 종목도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120월선이 하회하는 쪽에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태조 이방원 이런 것들도 길을 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보다도 지수의 회복이 먼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회복이 확인될 때 우리는 이런 관련된 강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공부를 해놨다가 매수 시점을 찾아봐야지 지금부터 120월선이 깨졌는데 이 종목은 괜찮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CIS에 대해서는 X 드렸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네오이즈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네오이즈, 이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 피해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급등을 보였던 게임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살아남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신작 모멘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OX 나뉘어졌고요. 그렇게 뭐 피해 거짓말이라고 할 때는 막 많은 분들이 사다가 지금은 고점에서 살짝 내려오고 시장도 좀 불안불안하니까 지금부터는 또 눈치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네오이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왜 버티고 있을까요? 이런 시장에서. 누군가는 기대를 강하게 거는 거겠죠. 네, 거는 게 아니라 성과 나오게 되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네오이즈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아니 근데 네. 그런 말투였어요 방금. 네. 나 그냥 이제 게임의 패키지, 그러니까 팩에 대해서 가격을 알고 거기다가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100만 장 보통 그래도 게임 3대 상을 수상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봤었을 때 영업이익 한 최소 300억에서 500억 나오는 거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가 웹보드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을 거고, 게다가 피해 거짓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게임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콘솔 게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강조했었는데 이제 그쪽은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뭔가 하나의 또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플레이스테이션 사서 게임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은 왜 플스를 가지고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이제 가기 시작하는 흐름에 또 하나의 성과를 보인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오이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주가가 버티는 것을 봤을 때
단순히 기대가 아니라 뚜껑 열어봤을 때 어마어마한 네오이즈의 흥행을 볼 수 있을 죄송해요.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 흥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사용과 사장님은 조심하자 X예요. 네, 지금 당장은 물론 좋은 거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이 게임들을 많이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달성을 한 만큼 굉장히 유저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판매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콘솔 게임, 또 게임 장르를 다변화시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화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글쎄요. 일단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지수 자체가 너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돌아서고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사용과 사장님은 종목별보다는 시장의 타이밍 때문에 네네. 좋은 종목도 지금 맞아요. 당장은 X다라는 데 의견 일치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종목을 또 두 분은 직접 마감에 눈여겨보고 계신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죠. 파이팅은 파이팅이라고 주셨고요. 지금 힘내자 약간 뭔가 시장에 다짐을 쓰신 것 같기도 하고요. 사명이 너무 길어요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사명이 긴 회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네요. 예, 열자요. 네. 멋지다. 저건 FF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대 FNF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한번 네. 보도록 하죠.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FNF 사전에 두 분이서 이야기하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안 친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많이. 지금 두 분이 딱 그 키워드를 보고 알아맞히셨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방산 쪽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오늘 방산주들이 나름 버텨주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네. 급락하는 종목들이 로봇, 방산 이런 성장 섹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괜찮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기대감 때문에 네.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또 급락을 하는 부분들이 연출이 됐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일단은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호적인 부분으로 보여요.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크게 꺾이지 않고 오히려 지지받아야 될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서는 최하단 이평선에서 올라서고 있어요.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래도 이쪽에서는 매기가 살아있는 개별적인 종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굳이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보이더라고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항공 부품 그리고 완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회사 통해서 우주 산업의 소재 부분들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도심항공 교통인 UAM까지도 같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정부 차원으로 항공 우주 산업 부흥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10년 동안 드론 정책 논의를 하면서 UAM 사업이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단순히 이슈 나올 때마다가 그냥 좀 테마성으로 오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향후에 정말로 모빌리티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로키드 마틴, 보잉,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적이 좋지는 못해요. 하지만 향후에 이런 고객사 레퍼런스라던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실적이 극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해나갈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약간 또 상반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네. 하단 부분 12,000원 정도까지 한번 열어놓고 매수를 해보시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일중에도 막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20월선이 깨져서 하락이 가속화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마이너스 한 7에서 8% 이내에서는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단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용관 차장의 종목이었고요. 이번에는 FNF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소비주, 의류주를 갖고 온다라는 거, 뭔가 계절적 수요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큰 이유는 없고요. 네. 그래도 실적의 변화는 꾸준히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선언한다. 그렇게 되면은 확 변화가 될 가능성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중에 뭐 소비주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좀 위축된 게 변화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하나의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뭐 다 아는 MLB부터 디스커버리 이거 티 한 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5만 원, 7만 원 하더라고요. 그 반팔 하나가 그런 거 못 사봐가지고요. 네. 근데 그런 거와 함께 이제 골프 브랜드 쪽에서 테일러메이드 지분 투자해 있고 게다가 또 이번에는 테니스 브랜드 서지오 타키니 예 맞죠? 네, 이쪽에 대해서 지분을 인수하다 보니까 계속 브랜드를 늘려가고 있는데 일단 내수 관련된 쪽은 저희가 소비 심리 위축되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브랜드 매출이 한 20%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디스커버리나 MLB도 그렇게 괜찮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근데 면세 채널을 제외한 겁니다. 근데 면세 채널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더 성장은 더 가팔라지겠죠. 게다가 또 해외 쪽인데 중국 봉쇄 이후에 6월 달 기준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었고요. 8월 달에 영업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실적 변화는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MLB 쪽과 함께 중국 매출이 한 38% 들어서 1,700억대, 그리고 오프라인 쪽만 1,500억대. 이 정도면은 괜찮죠.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MLB 사랑은 뭐 혹시나 식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 850개, 내년에 1,150개까지 늘 정도라고 하게 되면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올해 영업이익 한 5,600억대, 내년도 한 7,000억대까지 전망을 하는 만큼 시총이 5조 원대 좀 넘습니다. 그러면 의류업체 치고는 또 말씀하셨듯이 성수기죠. 네. 이제 광군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항상 하반기가 성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FNF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한 14만 원대 정도면은 들어가봐도 될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크게 이 밑을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기관들 매수와 함께는 좀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목표가 한 18만 원대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2만 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그래서 FNF를 마감해 눈여겨보겠습니다. 그 외 외국인 기관 수급의 동향도 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기관 쪽의 동향 어떻습니까? 네, 오늘 뭐 사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일단 보니까 DB라는 종목을 기관에서는 좀 담고 있네요. 13만 주 이상 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역시나 한 12만 주가량 2시 반 기준으로 추정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세가 꺾이지만 하나투어, 모두투어 마찬가지로 이런 쪽들의 매수세가 붙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시장에서도 반등이 좀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시장보다는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제일기획이 3만 주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광고 쪽 관련된 기업에도 매수가 붙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3만 주 정도의 매수세가 붙기는 붙었네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행보는 어쩔지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마침 카카오뱅크를 또 같이 사고는 있네요. 네, 그렇다고 해도 연속성이 있는지 이런 여부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일단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잡히네요. 80만 주 이상 매도를 하면서 사실상 아침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했습니다. 한 43만 주까지 10시 기준으로 가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정차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커졌고요. 외국인들도 매도세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죠. 양시장 하락은 면치 못한 상황에서 코스피가 2.52%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막판에 바이백 이야기가 나오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듯 했지만 다시 3.6% 동시효과 구간 내리고 있습니다. 672.4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